자, 진토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진은 동물로 용인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넓은 땅, 들판, 논 등 습기가 있는 흙을 상징한다. 그렇죠? 앞에 우리 천간에서 무토는 뭐라고 그랬죠? 습기가 없는 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토는 습기가 있는 땅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토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렇고, 무토는 뭐다? 산골짜기에 있는 큰 산이기 때문에 물기가 없다고 보는 거죠. 천수답이니까 비가 왔을 때만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진은 우리가 인묘진에서 물기가 있다. 그래서 진을 개무 그 성에 개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물기가 있는 토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들판이나 논 전답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본다. 습기가 있는 논으로서 습기가 있는 흙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죠. 따라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화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다. 만약에 화의 기운이 습기가 없으면 뭐예요? 화의 기운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뜨거운 대학볕이 내렸을 때 우리가 막 마당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물을 뿌리거나 막 많이 뿌리죠. 뜨거울 때는. 그럼 뭐야? 그 열기가 뭐다? 물을 증발시키는 데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은 화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그냥 뜨거운 기가 반사돼서 그대로 다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화의 기운을 빼는 것은 축축한 토가 있어야 된다. 물을 말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화가. 그래서 만약에 땅이 얼어있다. 얼어있으면 뭐다? 화가 와서 그 땅을 풀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 축토 같은 경우는 이 화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축토, 즉 우리가 화의 기운을 빼는 거는 뭐다? 습기가 있는 토, 축토나 진토가 그렇고 미토나 술토는 화의 기운을 빼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토는 화를 잘 설계시키므로 화가 약해진다. 이런 경우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진토의 수기운을 빨아들이면서 화도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간목이 뭐예요? 사목이라고 그랬죠. 말라있는 거. 그래서 뭐다? 수를 쫙 빨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토. 자, 진토는 양토죠. 진술. 진토와 술토는 양토고 충미는 뭐다? 음토다. 그렇죠? 양토이고 천간의 무토와 같다. 진씨는 뭐 큰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는 다 이해하시고 진씨는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이다. 우리가 외우면 되죠? 자축인묘 진. 그래서 8시 그래 외우면 되고요. 8시 전후. 자, 진월은 절기상 망종부터 뭐다? 고구까지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인묘진. 소서까지는 아니겠죠. 소서. 입하까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계절은 망종하고 고구예요. 그렇죠? 앞에서 내가 했지만 인은 뭐다? 입춘과 우수예요. 그 다음에 묘는 경칩과 춘분이고, 그 다음에 진은 인묘진은 망종과 고구. 그쵸? 그 다음에 입하. 그렇죠? 입하. 그 다음에 소마. 그렇기 때문에 이 입하까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망종, 고구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진토가 두 글자 나란히 붙어있으면 진진병전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피부병을 조심한다. 요거는 제가 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이거는 그냥 아마 그 김도환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피부병을 조심하면 좋다는 건 뭐냐면, 이거 진토는 뭐예요? 우리가 진토는 뭐다? 오행중보다 토요. 토는 뭐다? 피부 관계되죠. 피부 관계되고 또 뭐 관계되죠? 위장, 비장 관계되죠. 그래서 피부병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토가 나란히 있으면 뭐다? 축축한 토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우리가 습진 이런 거 걸려서 피부병을 조심하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진토와 다른 지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신자진 그랬죠? 신자진 그건 뭐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 반합이 되겠죠. 좌우묘요 왕한계 가운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다? 이거는 반합이라고 했어요. 반합. 자, 여기 보면 신자진에 뭐 된다? 반합이 된다. 수의 반합이 된다고 하여
수가 많아진다고 보면 안 된다. 주변에 화토의 기운이 강하면서 진토와 잣수가 오면 잣수가 진토에 흡수되는 것으로 수의 작용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진토가 화의 기운이면 어떻게 돼요? 진토가 어떻게 돼요? 축축한 토가 말라지면서 뭐예요? 물을 다시 빨아들여 버리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잣수가 진토에 흡수되는 것으로서 수의 작용이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뭐가 되지 못한다? 신자진 수국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야기죠. 이제 원칙적으로 신자진 수국이 맞는데 그 진토라든가 이런 것이 화에 의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작용이 오면 못했다. 이거는 수의 작용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신자진 수국으로 되니까 토국수의 관계로 가지 않는다. 만약에 신자진 수국으로 가버리면 진토가 뭐예요? 수로 바뀌기 때문에 같은 성질, 같은 오행을 가지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토국수로 진토가 수를 극을 하는 관계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신자진 수국에서 이런 경우 수로 가는 경우는 진토가 수로 바뀌기 때문에 토국수를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진토와 축토 둘 다 축축한 토죠. 자, 진토는 온습도 스톤보다 좀 따뜻하죠. 범위이고 축토는 뭐예요? 스톤인데 춥죠. 한습토. 그러니까 따뜻한 습토와 축축한 그러니까 차가운 한습토가 만나서 물기가 많은 토다. 어쨌든 두 개가 섞이면서 물이 많아진 거죠. 이런 경우 간목이나 병화가 있으면 습기가 제어되죠. 왜? 간목은 물을 사목이니까 빨아들이고 병화는 말려버리고 그래서 습기가 제어된다. 다만 간목이나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그 기운이 독이당한다. 왜냐하면 천간에 간목이나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계속해서 생성이 안 되죠. 약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기운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화기가 없다면 냉해를 입어 오히려 성장이 안 되고 썩을 수 있다. 축지는 파이다. 그 파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니까 질병은 오래 지내다 보면 낫는다. 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니까 질병은 오래 지내다 보면 낫는다. 자, 진토와 인목. 인목은 뭐죠? 마른 나무죠. 그러면은 진토는 축축한 토예요. 그러면은 습도 조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저습 조절이 잘 안 되고 저습 조절이 잘 안 되나요? 인목이 말라있는 목인데 인묘진 방국이 된다. 비옥한 땅에 큰 나무를 심어 자라는 모양으로 보면 된다. 자, 진토는 양토니까 큰 토죠. 무토. 그리고 인목은 뭐다? 큰 나무. 그러니까 비옥한 땅, 큰 땅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다. 조습 조절이 잘 안 된다. 인묘진. 그 방국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방국이 형성이 되려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왕한 거 인묘진 묘가 목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묘 또는 묘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진묘인 인묘진 이게 삼합이에요. 이게 삼합인데 이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묘인 이렇게 있거나 또는 진묘. 왜 묘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묘는 뭐다? 왕한 거니까. 좌우묘유가 왕한 거니까 좌우묘유 왕한 것이 있어야 반합이라도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묘습이 잘 안 되고 잘 된다고 본다고 쓸게요. 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묘진 방국이 된다. 안 된다고 본다. 반합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있는 게 원칙이다. 왕한 오행, 왕한 것, 즉 좌오묘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게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진묘는 뭐죠? 진묘는 인묘진, 이거는 이제 방국이 되겠죠. 당연히 묘가 왕이니까 인묘진 방국이 돼서 3월에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으로 본다. 활인성, 예술성이 좋다. 묘진은 해도 되어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 지는 뭐죠? 용이죠. 그러니까 뭐야? 용궁기도 방생과 인연에 닿는다. 지는 용궁기도 방생과 인연에 닿는다. 자, 진진. 진지는 자영에 해당한다. 진지는 자영에 해당한다. 토는 더 많아지지만 그렇죠. 진토가 있으니까 토가 더 많아지죠. 완전히 습토가 되므로 화가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된다. 왜냐하면 둘 다 축축한 토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햇볕이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금수가 많으면 자 그란도 축축한데 금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몰되거나 음습한 땅이 되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제가 이번에 아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올해 식목을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무리가 이제 그 밑에가 물이 안 빠지고 진흙땅처럼 되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가지고 뿌리가 썩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데 음습한 땅이 되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진사. 사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사는 화니까 지는 축축하고 그래서 진월의 습토가 사화를 만나면 습기가 적당하게 되어 좋은 땅으로 변한다. 좋아하겠죠. 진사지망살. 용이 자 용진자겠죠. 용이 뱀으로 변하는 경우 용이 뱀으로 된 경우 장애가 있거나 발전이 더디게 된다. 즉 용이 뱀으로 된 것은 뭐예요? 후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거나 발전이 더디게 된다로 본다. 진사지망살. 자, 진과 오. 그러면 화생토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 온도와 습도가 잘 맞아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뭐 진사나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자, 미토도 나쁘진 않겠죠. 왜냐면 미토도 마른 토니까. 자, 축토는 뭐예요? 진토. 그 다음에 미토, 저토. 저토는 미토죠. 이 말을 조자 건조할 때 저토. 축토가 진. 그 다음에 저토가 미. 그래서 축토와 진토가 만나서 질 좋은 목토로 만난다. 진술축미 간에 만나면 좋은 경우가 없으나 진미 간에 만나면 좋다. 단 주변의 수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술축미는 안 좋다. 왜? 축미충은 뭐 돼요? 땅이 막 요동치고 하니까 판을 갈아푸니까 싹 기존에 있던 걸 다 갈아퍼버리니까 좋지 않겠죠. 그런데 진미는 축토와 주토가 만나서 질 좋은 녹토로 바뀌기 때문에 좋게 본다라는 얘기죠. 자, 신자진 수국의 가합이다. 자수가 없죠. 신자진이 있어 가운데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진 수국의 가합이 되어서 습기가 왕해져서 목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습기만은 못 된다. 목이나 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물기를 빼내거나 말려서 증발시켜야 된다. 이 경우에 목이 신금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토생금은 잘 되지 않는다. 이 진금이 축축해서 신금을 잘 생겨주지 않는다. 자, 신자진 수국의 가합이 되어서 습기가 왕해져서 목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되고요. 자, 진유 합금, 진유 육합이죠. 금이 되죠. 그런데 진유 육합이 되어서 자격력이 상실하기 쉽다. 진유는 죽은 닭이다. 유금이니까 닭이죠. 유금이기 때문에 닭이에요. 그런데 진유 육합이 되어서 자격력이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죽은 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진술하면 뭐야? 진술충이죠. 진술충으로 토는 많아지나. 그렇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땅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토는 많아지나 원래보다 기운이 많이 변한다. 토끼리 충으로 고독충이 된다. 강직하다. 충은 금목과 수화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진해 원진이다. 진해는 원진이다. 금수가 강한 상태에서 진토가 해수를 만나면 너무 습해지고 부실해져서 나무를 낄 수가 없다. 금수가 강한 상태에서 그래요. 진토가 해수를 만나면
횟수가 세력이 비등비등하겠죠. 그래서 뭐다? 이 횟수에 의해서 뭐다? 진토가 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습해서 부실해지고 나무를 키울 수 없다. 목화가 많은 사주에서는 횟수가 좋다. 땅이 해수에 유실될 수도 있다. 또한 흙탕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목화가 많은 사주에서는 횟수가 좋다. 진토가 횟수를 만나면 너무 습해지고 부실해져서 나무를 키울 수 없다. 그런데 목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화가 있으면 횟수에서 물을 증발시키면서 적절하게 습기를 조절해 주겠죠. 가습을 조절해 주겠죠. 가습기처럼. 그래서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이 해수에 유실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흙탕물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흙탕물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해까지 해서 진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